준비 과정을 여러 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가 간 곳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여행지였어요.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내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제키력? 예,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오늘은 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2년 전 큰 마음을 먹고 세계여행,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 첫 여행지 까미노에서 폭우를 맞으면서 걷던 그때의 추억이 되살아나서 아름다운 레이크를 보면서 이빨을 또 털어볼게요. 퇴사를 하고 나서 떠났던 그 세계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사실 세계여행이라고 말을 했지만 다른 유튜버나 제주에 진짜 200개국 300개국 400개국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중복으로 갔던 나라들 두 나라 포함해서 15개국 정도.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여행을 쭉 한 거는 8개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 여행이 끝난 게 아니고 꼭 이렇게 시간을 1년 2년 투자를 해서 장기간으로 여행을 하지 않더라도 내 여행의 여정들이 살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이면 그것도 세계 여행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분께서 예전에 그 영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몇 개 해주셔서 거기에다가 제 스스로 살을 붙여서 질문을 하고 답변해 볼게요. 첫 번째, 여행을 왜 떠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계기. 이거는 앞서 영상에서 몇 번을 언급해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여행을 가야겠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퇴사를 하기 전에 퇴사하기 1년 전 정도부터 퇴사를 생각을 했어요. 이미 결단하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여러가지 작은 문제라던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퇴사를 하고 바로 이직을 하겠다, 무슨 직업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제 직장생활과 그 전의 인생 스토리를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정신적으로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 삶의 의욕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삶의 끈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죽기 전에 내가 가진 돈이나 다 쓰고 죽자. 처음에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퇴사하기 직전 한 달 전쯤에 저는 프랑스행 비행기 원웨이 티켓을 익스페디아에서 그냥 삽니다. 무작정. 2018년 5월 27일인가? 그때로 정해놓고 그냥 저는 결심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일단 표는 프랑스행으로 티켓을 끊긴 끌었는데 어디를 여행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게 사실 제가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행하다가 죽으면은 그래도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히말라야. 사실 이 프랑스행 비행기도 프랑스를 여행하고 싶어서 비행기를 끄는 게 아니라 산티아고 그 프랑스 순례길, 프랑스의 남부 지방 작은 마을에서부터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으로 연결되는 그 길의 시작점을 위해서 프랑스로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가는 김에 파리도 구경하자. 그리고 히말라야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검색해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안나푸르나 이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트랙 코스더라고요. 네, 그렇게 메인 디시 2개를 정하고 준비 과정을 또 여러 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일단 저는 퇴사를 하고 2개월 정도가 있었어요. 일단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거금을 들여서 PT를 합니다. 예, 퍼스널 트레이닝. 제 아는 동생이 그 PT 짐을 운영하는 사장이자 또 아주 유능한 퍼스널 트레이너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거보다 훨씬 빵빵했고 85kg? 예, 제 키가 177인데 85kg 그 이상 나갔어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가 34, 35 이랬거든요. 완전 돼지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고지혈증, 고혈압에 당뇨병 징후 이런 건강검진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일단 건강부터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2달 동안 거의 한 10kg 정도 감량을 하면서 몸을 좀 만들었고, 다이어트와 더불어서 저는 운동을 하면서 뭔가 삶에 대한 욕구, 열망 같은 게 다시 생겨났어요. 이 여행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더 할 수 있을까? 제가 혼자 해외로 여행 가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팩만 메고 또 가니까 얼마나 많은 무수한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생존 스킬 같은 거를 익히기 위해서 베어 그릴스 시리즈를 다 보고, 그때 저는 백수다 보니까 평일에도 막 그냥 지도에 산 찍어가지고 캠핑 장비 메고 백패킹을 갑니다. 그냥 야산에서 막 자고 눈밭에서 자고 그러면서 캠핑으로 생존 훈련을 막 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진짜 직전에는 제주도에 혼자 가서 3박 4일 동안 한 하루에 20km씩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까미노에 가면은 하루에 20km에서 30km를 걷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체력이 안 되면 그 상황을 즐길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미 이제 제 삶에 대한 어두웠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여행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메인 디시 2개를 정하고 여행을 하면은 뭐 한 달, 2달 만에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주변 국가, 스페인을 가면 이왕 가는 김에 딱히 제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을 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흥미가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 또 죽기 전에 또 보고 싶은 게, 그때 생각한 게 사하라 사막이었어요. 막 험지, 막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데만 막 다 찾게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해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 가려고 모로코, 히말라야 가려면 네팔 가야 되니까 그 근처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베트남, 타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개 국가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공통점은 자연이 굉장히 좋았고요. 뭔가 자연을 보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갔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돈이 있었죠. 퇴직금이랑 보험 해지하고, 예전에 그 자취방에 살던 보증금에 제 집을 사면서 투자했던 그 자본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머니께 집을 양도하고 어머니한테 돈을 좀 더 받고 이래가지고 총 한 6천만 원 중에 한 3천만 원을 여행비로 쓰게 됩니다. 벌어서 모아둔 돈 쓴 겁니다. 제가 번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모았다는 거. 제가 좀 더 계획적으로 퇴사를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모았고 더 많은 여행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주로 어디에 썼냐면은 먹는 거에 돈 안 썼고요, 잠자는 곳, 숙소에 거의 돈 안 썼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위스 가서 뭐 캐녀닝, 산에 이렇게 뭐 밧줄 타고 내려오고 이런 체험들, 사하라 사막 투어, 그다음에 태국 가서는 무슨 뭐 코끼리 생츄어리 가서 뭐 코끼리 먹이 주고 코끼리 씻겨주고, 히말라야도 뭐 가이드 대동해서 트레킹 같이 하는 코스. 저는 프랑스 가서 루브르 박물관도 안 간 사람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로 저는 돈을 이렇게 체험형 뭔가 액티비티 하는 거에 돈을 많이 썼고요. 주로 많이 든 게 이제 비행기, 교통편에 좀 많이 썼어요. 백패커들, 이제 장기 여행 하시는 분들처럼 이동 수단에 막 돈을 아끼면서 뭐 슬리핑 버스, 거지 같은 버스 타고 국경 이동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다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 문화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내가 혼자여도 홈크를 갔어요. 혼자 클러빙 무조건 갔습니다. 그 나라 그 도시에 무조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 나라를 갔다고 해도 사실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가본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다 가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나라를 과연 여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도 들긴 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이 도시를 여행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 나라 여행이 아니다. 이 도시를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시를 가볼 수도 있고 이 나라에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열린 결말을 두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여행을 했죠. 갑자기 해가 굉장히 쨍쨍하게 뜨네요. 비구름이 완전 거쳤습니다. 이건 제 지인들이나 제 친구들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네가 간 곳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냐.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돼요. 어느 나라가 좋았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면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제가 했던 어떤 활동들마다 굉장히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 어느 한 도시를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꼭 꼽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까미노의 산티아고, 그리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여행지였어요. 까미노에 갔을 때 찍었던 뭐 영상이나 사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앞전에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이후에 내가 까미노에서 느꼈던 것들, 까미노를 갔다 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썰을 한번 또 풀어보고 싶어요.
대부분 보면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장소나 액티비티 이런 게 아니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랜덴발드 가서 캠핑을 하는데 캠핑장에서 만났던 그 프랑스 형제들, 그냥 그때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친해져서 같이 그 다음날 같이 그 일대를 트레킹도 하고, 얘네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여행 일정 조정해가지고 같이 하루 더 캠핑을 같이 했거든요. 뭐 밥도 같이 해먹고,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통하는 게 있었고 아직도 가끔씩 연락합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는 또 사막 투어하면서 만났던 그 커플, 이탈리아 커플, 히말라야에서 만났던 다니엘, 이제는 뭐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 베프죠. 칠레 친구인데 그 친구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약속을 하고 칠레 여행을 또 하게 됐죠. 뭐 까미노에서는 너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브라질리안 페르난다, 체코 친구 베로니카, 요즘도 계속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있어요.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내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어떤 체험들이라던가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던가 제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런 이면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졌어요. 일단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와 이게 진짜 아닌데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어느 환경에서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마음가짐이 굉장히 열리고 생각이 말랑말랑해졌어요. 그게 여행하면서 가장 제가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 가보고 싶은 나라, 제일 먼저 체코에 가고 싶어요. 정말 여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딱 3명 있는데 2명의 친구의 국가들은 제가 갔다 왔어요. 칠레와 브라질을 작년 연말에 갔다 왔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체코입니다. 베로니카라는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고, 또 그 친구랑 같이 또 체코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나라들은 남미 국가들입니다. 콜롬비아, 저는 살사의 그 춤의 매력에 빠졌어요. 남미의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살사, 이 본고장이 콜롬비아라고 들었거든요. 인접 국가인 또 베네수엘라, 뭐 볼리비아 이런 데도 가보고 싶어요. 원래 남미 감성이 굉장히 잘 맞아요. 너무 좋아요. 여성분들이 진짜 제일 예쁜, 저를 굉장히 지지해 주시는 또 구독자분 한 분께서 제가 200개국 정도의 어떤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차차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행에 대한 좀 계획을 안 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저의 모티베이터가 돼주셔가지고 틈날 때마다 그런 꿈을 잃지 않고 틈틈이 계획을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날씨도 이렇고 제 여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까미노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따로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